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이번 월간지 이번 호에는 사라진 고려청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글을 또 실었습니다. 굉장히 알차게 꾸며져 있고요. 제가 실명으로 매월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국내 유일의 월간지고요.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꼭 필수로 보는 고등학생들의 필수지죠. 대학 진학 정보지. 그래서 나침반 36.5도라고 하고요. 지금 12월호 지금 전국 서점, 그러니까 뭐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등에서 여러분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원래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대학교 진로 관련 별책 부록이 있어서 이번 호는 19,800원이네요. 자, 사라진 고려청자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도자기로 가장 유명한 것은 중국의 딱 양자강 아래 경덕진이에요. 신라의 경덕왕, 경덕왕 때 모든 지역명의 이름이 바뀌죠. 그 경덕왕의 한자랑 똑같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경덕, 양자강 아래에 있는 지역이 중국 최대 도자기 생산지입니다. 그 옆에는 백제의 문영왕릉의 문영이라는 지역명도 있어요. 백제가 망한 다음에 도독부를 뒀다는 덕안도독부, 덕안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오른쪽에는 신라, 왼쪽에는 백제. 이렇게 지역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덕진이고요. 뭐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청자를 못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청자가 이 상감청자라고 하는데, 이제 팠다는 얘기를 상감이라 그러고, 이 비색이라 그래. 이 약간 녹색 같은 이 푸르스름한 이 비색 자체를 내려면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공기의 양을, 산소양이죠. 산소양을 굉장히 잘 조절해야 돼요. 이 가마에서. 그런 이제 전통 기술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조선에서. 자, 보시면 특이한 게, 이런 고려청자들이 한반도 이제 남부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양자강 지역에서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중국의 박물관장도 그렇죠. 운하를 파면 무조건 고려청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 남부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 양자강 부근에서 난파돼서 출토되는 도자기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사실 이 양자강 주변에는 고려의 남경의 모든 지역명과 고려의 남경으로 확신할 수 있는 모든 유적 유물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상감청자의 생산지는 양자강 위역, 그리고 또 북경 우측에 탕산 도자기로 유명한 탕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비색을 조선시대에는 만들 수가 없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 하면 이 화려함의 극치죠. 이런 그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불상이 있어요. 불화도 있고. 자, 조선시대에는 이제 불교를 탄압했죠. 이 사실 종교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지 이게 융성해지는 겁니다. 자, 불상과 불화, 고려하면 딱 떠오르죠. 한반도에 고려가 본토가 있을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한반도도 고려의 땅이지만, 본토는 베이징과 그 유역, 그 다음에 양자강 유역, 중국 동부, 동해의 강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선 때 축소가 돼서 환경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고 도자기도 백자밖에 못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쭉 해놨고요. 중계 7대 도자기 주요 생산지가 있어요. 네. 생산지 보시면 이제 당산이 있고요. 당산이라 하면 이제 북경 우측입니다. 당산 도자기가 있고, 그다음에 치박은 어디면 산동반도입니다, 여러분. 산동반도, 당연히 백제도 도자기를 생산했어야 되니까요. 치박이 있고, 그다음에 경덕진. 요거 이제 한자가 틀렸는데요. 요 경덕진 아니고, 여기 또 한자를 맞게 썼는데 제가 요거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덕진 자동으로 한자가 변화돼서 이 경덕진은 이제 이 경자가 아니고요. 양자강 강소성, 아까 도자기 생산지. 그다음에 의흥이라고 있습니다. 의흥도 마찬가지로 월성이 있는데 양장 위에, 자, 그 근처에 또 의흥 도자기라고 굉장히 유명한 도자기가 있어요, 여러분. 네. 이싱 도자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덕, 그다음에 의흥, 이렇게 있다. 자, 용천은 어디냐? 용천도 당연히 양자강 아래. 불산은 홍콩 근처. 자, 조주도 홍콩 우측. 덕화도 이제 복건성. 자, 무슨 얘기냐면 신라 천년왕국의 도자기 생산지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치박은 백제, 당산은 고구려.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또 고려고. 고려가 다 사만을 통일했죠. 그래서 경덕진, 중국의 경덕진에서 도자기 기술을 배운다, 이렇게 경덕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산, 치박, 그다음에 신라 쪽. 자, 그리고 또 늘 말씀드렸듯이 이 근처에는 우리나라 신라의 본관들 있죠. 경주김씨, 뭐 나주김씨, 광산김씨, 그다음에 또 김유신의 거리, 또 의상대사, 원효대사, 각종 지역명들이 이 근처에 양장 아래 한반도랑 동일하게 쏟아진다는 얘기죠. 야, 우리의 본관은 도대체 막연히 중국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본토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책에서는 제가 또 이런 글을 실어 놨습니다. 자, 대표적인 삼국. 자, 고려, 유적 유물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후 삼국 고려가 중국 동부에 있었다는 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 뭐냐면 우리나라에 신라의 퇴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각궁이 있는데 다 물소의 뿔로 만들었다. 물소는 최소 이모작하는데 양장 아래. 2번 2차돈의 순교라든가 원숭이석이 나와요. 신라에는요. 신라가 원숭이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장 아래. 자, 3번 고려의 도자기. 그다음에 중국의 유명 도자기 생산지는 다 중국 동부다. 고구려 백제 신라 후 삼국 고려가 있던데. 자, 네 번째. 신라와 고려시대 사찰 이름, 절의 이름들이 뭐 한반도에 당연히 그대로 베꼈으니까 있지만 중국에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찾아보면 다 있다. 그 위치에 그대로 있다. 자, 5번. 자, 조선시대에는 사라진 이제 차 생산지들, 이 차를 생산을 잘 못했어요. 조선시대는. 그죠? 자, 그런데 중국 중남부에는 차 생산지로 지금도 유명하다. 자, 6번. 중국의 동남부 취안저우, 그다음에 광서 지역에 남은 우리의 이제 전통 농기구들, 음식 습관들, 김치들 이런 것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본토임을 확증시켜 준다. 자, 7번에 삼국사기 고려사에 나오면 지진이라든가 메뚜기에 대한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한반도까지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주로 본토가 동부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리고 8번 아까 성씨들의 본관이 중국 동부 위주로 다 나타난다. 우리 성씨들의 본관이. 자, 그다음에 신라 마을들 27개 이상이 중국 동남부에 나타나고 삼국사 기록과 일치한다. 그 지역에 신라 마을이 있는 기록과 일치한다. 자, 그리고 고려 마을도 마찬가지다. 고려 마을도 존재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번. 중국의 2024년도에 가장 많은 성씨는 고려 왕건의 왕씨다. 두 번째는 장보고 장씨다. 자,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왕건의 왕씨와 장보고의 장씨다. 중계 1, 2성이. 자, 중국 동부는 누구 땅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후 삼국 고려를 이룬 그 민족의 땅이고 우리는 조선시대 분리돼서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역사마저 한반도의 땅마저 뺏길 위기고 우리는 정체성을 잃고 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후 삼국 고려의 적통을 이어받은 장자격임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 공정에 반론을 해서 이겨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이제 고려 청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번 그 12월호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능.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수능에 관련된 내용인데 재밌어요. 뭐냐면 이과 계열 주요 지원자 수 어디가 주로 많이 지원율이 높을까? 경쟁률이 높을까 보니까 전자, 자동차, 컴퓨터 당연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AI,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많네요. 건축 당연히 이제 건축 들어가고 이제 건축이 요즘에 조금 위태위태하지만 아직도 이제 건축, 화학 뭐 이런 게 아직 인기네요. 자, 그럼 이제 문과는 어떠냐 보면 문과가 이제 법학과들이 다 없어졌죠. 예. 로스쿨이 생긴 다음부터 대학원이 생긴 다음부터 법학과가 없어져서 이제 경영 경제가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거나 취업할 때 유리하고 그다음에 영어,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인기가 있고 또 재밌는 내용은 이제 공부 습관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또 이런 거 재밌네요. 고등학생들도 필수로 아는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다. 미국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인기가 많은 트럼프. 그래서 관련된 내용 이제 달러가 초강세고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무역 장벽이 높아지며 녹색 사기극을 폄하하며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재밌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저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디지털 큐레이터.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이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챗 GPT 시대잖아요. 지금요. 검색을 누가 잘하냐의 시대예요. 단순하게 짧은 검색어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찾는 걸 바로 이 사회는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큐레이터. 이것도 능력이 많아야죠.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자. 참, 이런 것들. 통계학과. 통계학과. 중요하죠. 통계학과. 자,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인들도 읽어보면 너무 도움이 될 내용들로 꾸며져 있고 또 많은 자문위원들도 있고 또 여러 대학교에서 응원을 해주는 우리 고등학교 대학 진학
정보지. 나침반 36.5도. 오늘도 많은 고등학생 또 진로 진학 교사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나침반 36.5도 사장님과 책보고가 콜라보를 해서 또 기사를 냈습니다. 전국 서점, 전국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나침반 36.5도. 이번 호도 알찬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보고였습니다.